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7번까지 풀어왔고 오늘은 8번부터 풀어볼게요. 요 8번, 9번 문제가 계약 변경에 관련된 건데 요 계약 변경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계약 변경은 크게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은 어, 계약이 변경돼서 계약의 범위가 확장된다. 그냥 쉽게 말해서 수행 의무가 뭔가 증가된다. 그렇다면 거래 가격도 증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래 가격이 증가된 수행 의무의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증가했다라고 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다? 별도의 계약으로 보는 거다. 원래 하던 계약 그대로 하고요. 따로 계약 별도로 더 맺어서 그거 따로 또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은 수행 의무가 증가하긴 했는데 거래 가격이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한 금액만큼 적절하게 증가하지는 못한 거예요. 요거는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기존의 수행 의무와 추가된 수행 의무가 서로 구별이 되는 경우고, 구별이 된다는 것은 기존의 수행 의무는 그대로 있는데 무언가 다른 게 별도로 추가되었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구별되지 않는다는요. 기존 수행 의무 자체가 좀 쉬운 일이 빡센 일로 바뀌었다. 요 정도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별이 되면은 얘는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는 요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구별되지 않는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내 기존 계약의 일부로 본다. 요거는 건설 용역 같은 데서는 기존 계약 일부로 본다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볼게요. 2000X년 10월 1일 주 대하는 제품 120개를 고객에게 개당 1,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했다. 6개월에 걸쳐 조금씩 이전이 되나 봐요. 그 다음에 10월 31일 날 빨간색으로 하자. 50개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한 후 추가로 제품 30개를 개당 800원에 고객에게 납품하기로 계약을 변경했다. 일단은 기존의 계약을 일부 이행한 다음에 30개가 추가되었다. 6위까지만 보면은 기존 계약의 일부, 이거는 새로운 계약인지 그 별도의 계약인지 아니면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건지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까지 아직 모르겠다. 그 다음에 자료 보니까 그리고 나서 2000X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존 계약 수량 중 40개와 추가 계약 수량 중 20개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였다라고 돼 있다. 근데 뭐냐면은 요 800원이라는 가격이 1번 계약 변경 시점에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여 책정된 경우야. 처음엔 1,000원이었는데 요 녀석의 시세가 좀 낮아졌나 봐요. 800원이 요 당시에 적절한 개별 판매 가격이래요. 그 1번에 해당한 뭐다? 별도의 계약으로 보는 경우를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2번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래요. 그럼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요거는 개별 판매 가격만큼 증가하지 못했는데 기존의 수행 의무와 추가된 수행 의무가 구별은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봐야겠다. 그럼 요거 봐가지고 1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별도의 계약으로 보는 경우. 먼저 기존 계약. 네, 총 120개를 1,000원씩에. 그 다음에 별도의 계약은 빨간색으로 하자. 요 별도의 계약은 30개가 추가되었는데 800원씩에. 먼저 10월 한 달 동안 50개를 이전했는데 이거는 기존 계약 이행한 거잖아요. 그럼 파란색으로 분개하자. 1,000원씩 50개 5만 원. 그 다음에 매출 5만 원. 그 다음에 변경되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0개를 했는데 아무 얘기 없으면 당연히 기존 계약 60개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선의선출이 기본이니까. 근데 기존 계약의 일부, 별도 계약 일부 따로따로 이행을 했네. 먼저 이 중 기존 계약 수량 중 40개. 그럼 현금 4만 원, 매출 4만 원, 1,000원짜리 40개. 그다음에 별도 계약에서는 네, 20개를 했대요. 한 개당 800원씩 20개니까 16,000원이요. 현금 16,000, 매출 16,000. 또 물어보는 게 수익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0만 6천 원이다 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계약으로 보는 경우는 좀 쉬웠고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거 볼게요. 먼저 10월 한 달 동안은 기존 계약의 일부를 이행한 거다. 그러면은 현금 5만 원에 매출 5만 원. 여기까지 하고 계약이 변경되었는데 자 여기까지가 기존 계약이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거다.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 시작. 그럼 새로운 계약이 어떤 사양인지 요거 한번 정리해 보자. 먼저 기존 계약에서 총 120개짜리였는데 50개 넘겼으니까 70개 남았고 단위당 1,000원씩이니까 7만 원. 그다음에 추가로 30개가 되었는데 얘는 단위당 800원씩이래요. 그러면은 24,000원. 합계 얼마? 94,000원. 보니까 94,000원에 100개를 이전하는 거거든요. 요걸 두 개 합치니까 100개 곱하기 단위당 940은 94,000. 이렇게 합쳐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2000X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때 수행 의무 이행한 거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거 현금 받는 거. 먼저 40개는 1,000원짜리 받는 거고 그 다음에 20개는 800원짜리 받는 거고 네 합쳐서 56,000원. 그 다음에 여기 매출로 인식할 금액을 구해보자. 기존 계약이랑 추가로 계약 맺은 거랑 가격은 다르지만 물건 자체 어때요? 물건 자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개당 수익 금액도 똑같아야 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자면은 여기다 하자. 60개 곱하기 단위당 940원. 네, 이게 56,400원 나오네요. 근데 우리 회사가 수익 인식한 것보다 현금 받는 게 작잖아요. 뭐 잡으면 돼요? 수취채권 혹은 계약자산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적절한 명칭의 자산. 이건 계약 조건에 따라 자산의 명칭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수익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다. 그러면은 이렇게 106,400원. 정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계산 자체가 조금 까다롭기도 한데 이거 두 개나 물어봐서 시간이 더블로 걸려서 가성비가 많이 안 좋은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9번. 9번도 그 계약 변경이 연타로 나오는데 요거는 용역과 관련된 계약 변경이에요. 볼게요. 주 대안은 2000X년 초 건물 관리 용역을 종하는 고계약을 고객과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년이고요. 고객은 매년 말 건물 관리 용역의 개별 판매가 해당하는 100만 원을 후급하기로 했다. 근데 X년 초에 뭔가 계약이 변경이 되었다. 일단은 계약 변경 전 거부터 정리하고 계약 변경은 그 다음에 고민해 볼게요. 먼저 기존의 계약을 보니까 100만 원씩 2년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의 2년짜리 계약이다. 그럼 엑셀런 말은 이제 용역의 진행률 얼마? 2년 중에 1년 했으니까 2분의 1. 그래서 200만 원 2분의 1, 100만 원이 첫 해 말까지의 누적 수익이고 첫 해니까 100만 원이 싹 다 단기 수익이고 요거 회계 처리해 보자면은 현금 100만 원, 수익 100만 원.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뭐 매출해도 되는데 저 그냥 수익이라고 할게요. 근데 X년 초에 계약이 변경된 거예요. 볼게요. X년 초 고객은 계약 기간을 4년 추가하는 대신에 추가된 기간 X 3, 4, 5, 6, 4년 90만 원을 지급할 걸로 요구했대요. 4년 연장해 주니까 조금 싸게 달라 이거네. 근데 주 대안은 추가된 기간에 대한 용역의 대가가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금액이지만 만약에 수행 의무가 증가되었고 요 대가가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이라면은 별도의 계약으로 보면 되지만 별도 계약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기존의 용역과 추가된 용역이 구별돼야 한대요. 구별이 되잖아요. 그냥 기간만 연장됐으니까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또 특이한 게 대신에 원래는 후급이었는데 선급하는 걸로 계약을 바꿔줬다라고 하네. 만약에 현재 가치 평가까지 고려하면은 이거 진짜 골치 아파지는데 다행히도 현재 가치 평가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럼 X3년 NC칼 수익 금액을 구해볼게요.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돼요. 여기 한번 끊어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선 좀 긋자.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된다. 그럼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X2년도 용역 대가는 100만 원으로 똑같고 그 다음에 3년 추가되었는데 4년인가? 4년 추가되었는데 90, 90, 90, 90. 그러면은 460만 원에 5년짜리 계약이 되는 거다. 그럼 2000X2년 말에는 용역의 진행률 얼마예요?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됐으니까 진행률은 처음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야 되고 5년 중 1년 지났으니까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0만 원에 5분의 1, 92만 원이 누적 수익이고 새로운 계약의 첫 해다 단기 수익 92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X3년 것도 한번 해보자. X3년은 진행률 얼마? 5분의 2. 그러면은 460만 원에 5분의 2. 네, 184만 원이 누적 수익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작년 말까지 누적 92만 원 빼니까 단기 수익이 90만 원, 92만 원. 이거 재미없으니까 그만하자. 여기까지. 더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X3년에 인식할 수익 금액이 얼마였냐 요거잖아요. 얼마? 92만 원. 요거 답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 회계 처리 참고로만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 회사는 수익 얼마 인식해야 돼요? X2년 말에 92만 원. 수행 의무 이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X3년 말에도 92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는 날짜별로 해야 되겠다. 이런 강박관념 가지면 안 된다. 뭐부터 해야 돼요? 쉬운 거 먼저 하고 어려운 거는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다. 근데 2000X2년에 100만 원 받는데 2년 말에 100만 원 받는 건가? 아니라 초에 선불로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 90만 원 언제예요? X3년에 대한 대가인데 요건 3년 초에 받아요. 수익 인식하는 시점과 현금 받는 시점이 좀 차이가 나네. 먼저 X년 1월 1일 100만 원을 선불로 받았는데 요거 나 수행 의무 한 개도 이행 안 했는데 돈만 먼저 받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계약 부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X년 말에 수행 의무를 90만 원, 92만 원을 지행했네.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 부채 92만 원 까면 되지. 참고로 요거 날짜별로 차례차례 회계 처리하면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지금처럼 수익 먼저, 그다음에 현금, 나머지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하다. 그다음에 X 3년 초에 90만 원 미리 땡겨봤네. 뭐예요? 계약 부채가 추가되는 거다. 그다음에 3년 말에 92만 원만큼 일했으니까 계약 부채 까면서 수익 잡고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문제 10번. 주 대안은 다음은 주 대안의 공사 계약과 관련된 자료이다. X1년 초 시작되어 3년 말에 완성되었고요. 계약 금액은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건설 용역에 대한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 것으로 판단. 특별한 거 없으면 당연히 건설 용역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다. 우리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 세 가지 배웠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기업이 창출한 효익을 동시 얻고 소비한다. 두 번째가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 만들거나 고객 자산 가치 높여주는 거. 세 번째가 건설 용역 같은 거잖아요. 뭐예요? 기업에게는 대체형도 없지만 지급 청구권은 있다. 이것도 세 번째 이유 때문에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걸 거예요. X년도 공사 손익이 얼마인가? 이건 거의 서비스 문제네. 그럼 첫 해 단기 발생 원가 100만 원에 추가 예상 원가 300만 원. 그러면은 100만 원, 4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투입되었네. 진행률 25%. 근데 전체 계약 금액이 500만 원에서 변한 게 없다. 그럼 500만 원에 25%, 125만 원이 단기 수익이고 단기 지출한 금액 100만 원을 비용 처리하고 첫 해 이익은 25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단기 발생 원가 200만 원 더 있네. 누적으로 300만 원 투입되었고 근데 앞으로 100만 원 더 투입해서 400만 원이면 완성될 것 같대요. 그럼 진행률 75%. X년에 추가로 50% 진행했거든요. 그럼 전체 수익 금액 500만 원에 50%, 250만 원 단기 수익 잡아주시고 단기 비용 처리할 금액은 단기에 투입한 원가 200만 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익이 50만 원이네. 혹시라도 손실부담 계약 이런 거에 해당한다면은 추가적인 단기 손익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총 수익 금액이 500인데 첫 해 말이든 두 번째 말이든 총 예상된 원가 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손실부담 계약도 아니니까 이것 말고 할 게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50만 원 이익 해주시면 된다. 네, 그 다음에 11번 25년 기출 문제인데 아주 엽기적인 문제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출제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출제 오류 처리되지는 않았다. 자, 여기서 제가 기존서에 있는 문구 알려드릴게요. 먼저 라이선스는 사용권과 접근권으로 나눈다. 먼저 사용권은 뭐예요? 추가적인 의무는 더는 부담하지 않는 거. 반면에 접근권의 특징은 라이센스 제공한 거 이외에 추가적인 의무.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각종 의제 의무가 다 포함하는 거고요. 추가 의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사용권 같은 경우는 추가되는 의무가 더 없고요. 의무 다 이행한 거니까 한 시점에 수익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접근권은 기간에 걸쳐. 그리고 추가로 어떤 게 있냐면은 사용권이든 접근권이든 관계없이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라 매출액의 몇 퍼센트, 한 개 팔 때마다 얼마, 판매 기준 로열티 조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판매 기준 로열티 조건 이건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매출이 날 때마다 그때 그 퍼센트만큼 수익 잡는다. 근데 기준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1, 2를 모두 충족해야 된대요.
우리 회사가 먼저 라이선스를 제공하고요. 고객이 판매 등 행위를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내가 나이키랑 나이키가 나랑 계약 맺을 리 없는데 나랑 나이키가 계획을 맺어. 뭐냐면은 내가 그 농구하는 모습을 로고로 찍어서 티셔츠에 만들어서 팔기로 나이키가 나랑 그런 계약을 맺었다고 쳐봐. 근데 나는 X 2년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요. 나는 X 2년의 라이선스를 제공했다. 그럼 나이키는 언제부터 내 모습이 담긴 티셔츠를 팔 수 있는 거예요? X 2년부터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상을 해봐. 내가 X 2년의 라이선스 제공했는데 X 년에 나이키가 그 물건을 판매했대요. 나는 라이선스 제공하는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게 시험에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거예요. 그 아기를 출생 등록한다면은 임신을 한 다음에 출생까지 해야지 출산 등록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태어났는데 임신은 안 했었다. 딱 그 정도 논리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자. 참고로 요 문제 푸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 실전에서 딱 읽어보고 이거 모르겠다 각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빠르게 포기를 해야 된다. 볼게요. 주 대안은 X1년 11월 1일 두 가지 지적재산 라이선스 A, B에 대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각각 두 가지 수행 의무다. 각각 한 시점에 이행된 수행 의무다. 여기 체크 중요한 거 한 시점. 그 다음에 라이선스 A와 걔네들 둘 다 사용권인가 봐. 개별 판매 가격은 900원과 1,100원이다. 근데 900원, 1,100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45%, 55% 이렇게 쪼개볼게요. 전체 거래 가격의 45%는 A 거고요. B는 55%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에 표시된 라이선스 A의 가격은 고정금액 200원이고 라이선스 B의 대가는 고객이 라이선스 B를 사용한 제품을 미래 판매에 얻은 수익의 5%고 주 대안의 판매기 로열티 추정치는 1,800원이다 라고 돼 있다. 자 여기서 조심하세요. 200원은 싹 다 A에 대한 대가고 수익의 5%는 싹 다 B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되나? 아니에요. 요 200원의 45%는 A 거, 55%는 B 거. 그 다음에 고객 수익의 5%의 45%는 A 수익, 55%는 B의 수익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 다음에 고정 금액은 계약 동시에 받고 판매 기준 로열티는 매년 말 받기로 했다. 자 논란거리가 세 번째 문장인데 세 번째 문장은 좀 나중에 보자. 그 다음에 주 대안은 1년 말과 2년 말 고객으로부터 각각 400원과 900원의 판매 기준 로열티를 받았다. 고객 매출액의 5%가 400원, 900원인가 봐요. 요거 회계 처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A, B 나누고요. 고정대가, 변동대가 나눠볼게요. 먼저 고정대가는 미리 200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A가 전체의 45%, B가 55%예요. 200원의 45% 90원. 그 다음에 110원 이렇게 쪼개야겠다. 일단 현금부터 싹 다 채워 넣을게요. 그 다음에 변동대가 보니까 2000X1년 400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45 대 50으로 나눌게요. 180원은 180원. 그 다음에 220원인가? 그 다음에 2000X2년 말 요때는 900원 받았는데 요것도 405원. 네, 495 이렇게 쪼개 놓을게요. 먼저 고정대가. 자 얘네들은 둘 다 한 시점에 수익 인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싹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수익 잡아주시면 된다.
그다음에 변동대가 볼게요. 자, 변동대가는 돈 받았을 때 수익 이렇게 잡으면 되지. 일단 이런 식으로 쪼개 놓을게요.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주 대안은 라이선스 A는 계약 시점에 이전하고 라이선스 B는 3개월 후인 X년 2월 1일 고객에게 이전한다. 2000 X년 이제 라이선스 B 이전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2000 X년에 우리 회사가 라이선스를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고객이 그 라이선스 가지고 수익을 냈대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처음에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가 알아볼게요. 먼저 라이선스 A 같은 경우는 이미 라이선스 제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익 잡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이선스 B 같은 경우는 X1년 말 현재 라이선스가 제공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돈은 받았지만 라이선스는 제공하지 않은 관계로 요거 수익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이거 말이 되나? 라이선스 제공도 하는데 내 티셔츠를 팔어? 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여기를 계약 부채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리고 라이선스 B 같은 경우는 X2년 2월 1일 날 제공이 되었거든요. 요때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된 거다. 돈도 받았고 라이선스 제공되었으니 요때 계약 부채 없애고 수익 110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 받는 거지만 라이선스가 제공되지 않은 관계로 수익 인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라이선스가 제공된 X년 2월 1일 요때 계약 부채가 없어지면서 요때 수익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라는 취지예요.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 기존에 있는 좀 요상한 허점을 이용해서 출제자가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쳤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 2000X년 수익 금액이 얼마냐요? 요거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싹 더하면 되겠다. 110, 220, 405, 495 이렇게 하니까 1230원 이렇게 나오네요. 정답은 4번이었다. 근데 이거 제대로 풀어서 맞춘 사람 있을까? 솔직히 나도 이거 틀렸을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맞춰? 그리고 여기서는 빠르게 찍고 넘어간 사람이 승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시간을 엄청 흘려보낸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에이, 그건 떨어지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시험에 붙고 싶으면은 이런 문제 딱 보자마자 안 되겠다 싶으면은 빠르게 포기해야지. 왜 그거를 포기를 못 하나요?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자. 시험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이런 엽기적인 문제는 빠르게 포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한 20년 공부해도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이 출제자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함정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그다음에 12번 볼게요. 주 대안은 인공지능 로봇을 대당 27만 원에 판매하면서 2년간 총 4회의 유지보수를 위한 방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수행 의무가 2개 식별되네. 인공지능 로봇과 유지보수를 위한 방문 서비스 이렇게. 그 다음에 AI 로봇은 어떠한 변형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 방문 서비스는 다른 대체 용역자가 수행할 수도 있다. 뭐예요? 두 개가 하나의 수행 의무가 아니라 두 개의 수행 의무로 분리가 된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로봇의 개별 판매 가격이 대당 26만 원, 방문 서비스 1회당 개별 판매 가격이 만 원인데 4번이니까 4만 원이겠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로봇을 하나 팔 때마다 거래 가격은 27만 원이에요. 근데 수행 의무가 2개 있다. 인공지능 로봇, 방문 서비스 이렇게.
먼저 로봇은 개별 판매 가격이 26만 원이고요. 방문 서비스는 4회인데 1회당 개별 판매 가격이 만 원이니까 4만 원이겠다. 자, 일단 뭐 하셔야 된다? 27만 원의 거래 가격을 개별 판매가 기준으로 배분할게요. 적절하게 약분해서 30만 분의 4만 26. 요거는 로봇에 배분되고요. 그 다음에 27만 곱하기 30만 분의 4만. 요거는 방문 서비스에 배분하면 되겠다. 요게 23만 4천 원과 네, 3만 6천 원 이렇게 쪼개지네요. 그래서 로봇은 한 대 팔 때마다 수익 23만 4천 원씩, 방문 서비스는 한 번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할 때마다 3만 6천 원씩 이렇게 수익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 대안은 엑슬련과 엑슬련은 각각 20대와 30대 로봇을 판매했고요. 방문 서비스는 엑슬련도 판매분이 10번, 40번, 30번, 엑슬련도 판매분이 50번, 30번, 40번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다. 그러니까 X2년 이식할 수익을 물어봤다. 먼저 로봇 판매 수익을 구해볼게요. 먼저 2000X년에 로봇을 총 30대를 팔았고요. 로봇 한 대당 23만 4천 원씩이에요. 로봇 판매 수익은 702만 원. 그 다음에 방문 서비스 수익. 2000X년에 판매한 것이든 2000X년에 판매한 것이든 관계없이 총 90번 서비스 제공했거든요. 근데 회당 3만 6천 원씩이 수익 금액이니까 90 곱하기 3만 6천 324만 원. 음? 9천 원, 9천 원. 죄송해요. 자, 4번에 3만 6천 원이고 이걸 깜빡했다. 회당 9천 원. 9천 해야지. 고마워요. 깜빡했다. 그러면은 81만 원인가? 그럼 이렇게 두 개 합쳐서 783만 원 이렇게 수익을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주 세무는 고객이 구매한 금액 2원당 포인트 1점. 와, 포인트를 진짜 많이 주네. 보통은 100원에 1점 정도 주는데 고객 충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포인트는 주 세무의 제품 구매할 때 1원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 그러면 1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치 1원인가? 아니다. 만약에 60% 회수가 예상된다면은 1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치는 0.6이고요. 한 20% 회수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0.2.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야 돼. 그 다음에 고객이 구매한 제품의 개별 판매 가격은 100만 원이다라고 돼 있고 고객은 엑슬련에 제품 100만 원을 구매했고요. 요게 개별 판매 가격도 100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2원당 1포인트니까 50만 포인트를 부여했네요. 그 다음에 고객은 50%가 교환될 걸 예상해서 1포인트당 개별 판매 가격을 0.5로 추정했다. 0.5를 구한 근거는 1포인트당 1원의 할인 받는데 50% 회수 예상돼서 1 곱하기 0.5 이렇게 구한 거다. 그 다음에 포인트 회수와 관련된 자료가 있네. X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보고해야 할 계약 부채가 얼마인가 물어봤다. 일단은 거래 가격 배분부터 해볼게요. 먼저 2000X년에 100만 원 팔았고요. 여기서 식별되는 수행 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냥 제품 판매하는 거, 두 번째가 포인트.
먼저 제품의 개별 판매 가격은 100만 원이라고 제시돼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 자 2원당 1포인트여서 50만 포인트 제공했는데 1포인트당 할인이 1원이에요. 근데 50% 회수가 예상돼서 1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치는 1원 곱하기 50% 0.5원이에요. 그럼 25만 원 나오네. 그러면은 거래 가격을 배분할게요. 먼저 제품에 배분되는 거래 가격은 100만 원 곱하기 약분할게요. 125분의 100만 80만 원 딱 나오네. 그 다음에 포인트에 배분되는 금액은 100만 원 곱하기 125분의 25 20만 원 나오네요. 그럼 2000X1년 판매 시점 회계 처리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현금 100만 원 받았는데 요거 둘로 나눠보자. 80만 원에 20만 원. 먼저 80만 원 뭐 잡아야 돼요? 이거는 제품 팔고 받은 건데 수행 의무 이행한 거 맞거든요. 매출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만 원은 포인트에 대한 대가인데 얘는 수행 의무 이행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나중에 포인트를 회수하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지 그때서야 수행 의무 이행되는 거예요. 요거는 계약 부채. 그 다음에 X년 말 회계 처리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진행률을 구해야겠다. 자료를 보니까 18만 포인트가 교환되었는데 전체 45만 포인트까지 교환이 예상된대요. 그럼 X1년에는 45만 분의 18만 이렇게 회수율을 추정했네. 40% 나와요. 그래서 첫 해 해야 되는 회계 처리는 20만 원의 40% 계약 부채 8만 원 까고 포인트 매출 8만 원 이런 식. 시험에서는 보통 요 정도 한 다음에 2000X1년 포인트 매출이 얼마인가 8만 원. 그리고 만약에 2000X1년 그냥 수익이 얼마인가 물어본다면은 제품 판매랑 포인트 매출 합해서 88만 원. 요 정도를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게 조금 특이했다. X2년 말 계약 부채가 얼마인가 물어봤네요. 우리 가는 김에 X2년 말까지 다 해보자. 우리 X년 말도 진행률을 회수율을 계산을 해보자면은 교환된 포인트 25만 2천 포인트가 교환이 되었대요. 근데 누적으로 18만 더하기 25만 2천 하니까 43만 2천 포인트가 누적으로 교환이 되었다. 그리고 회수가 예상보다 잘 돼서 총 48만 포인트까지 회수될 걸로 예상을 했네. 네, 회수율이 90% 나와요. 그러면은 추가로 회수한 게 50%거든요. 그럼 계약 부채 전체의 반인 10만 원을 까고 포인트 매출 10만 원 이런 식이다. 또 물어보는 게 계약 부채 잔액이 얼마인가 요거거든요. 얼마예요? 처음에 20만 원씩 했다가 수익 의무 이행하면서 8만 원, 10만 원 깠잖아요. 나머지 잔액이 2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요 회계 처리를 좀 꿰고 있고요. 문제에서 질문을 먼저 확인했으면은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 잘 봐요. 일단은 여기까지. 20만 원만큼 포인트에 배분되는 금액까지 구했다. 근데 문제에서 수익을 물어본 게 아니라 2년 말 계약 부채 물어봤잖아요. 그럼 20만 원만큼 계약 부채 잡은 다음에 회수한 것만큼 계약 부채 없애면서 수익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 2년 말 계약 부채 잔액은 20만 원 곱하기 회수 못한 비율 하면 되잖아요.
근데 2년 말에 90%까지 회수했으니까 10% 회수 못했지. 바로 2만 원. 이렇게 구하면 되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문제 14번 볼게요. 주 세무는 2000X년 초 주한국과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60만 원짜리 계약이네. 주 세무의 건설 용역에 대한 통제는 기간에 걸쳐 이전된다. 건설 용역. 일반적으로 건설 용역은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급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인가 보다. 그리고 원가 발생 기준으로 진행률을 구할 거래요. 그럼 첫 해 볼게요. 진행률을 구해보자. 문제가 뭐예요? 일단은 첫 해 당기 발생 원가가 12만 원인데 얼마를 더 투입해야지 완성될 수 있을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었대요. 진행률 구한다 못 구한다? 못 구한다. 용역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럴 때는 수익 인식 못 하나요? 아니에요. 발생 원가의 회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익을 잡는 거잖아요. 먼저 위에다가 총 수익 금액은 60만 원 써놓자. 그래서 X년 말 누적 수익 금액은 1번 발생 원가 12만 원과 뭐 특별한 언급 없으면은 대금 60만 원 싹 다 회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된다. 전체 회수 가능한 금액 60만 원 둘 중에 어떤 거? 작은 거만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적 수익이 12만 원이에요. 첫 해니까 이게 단기 수익이고 그 다음에 단기 비용은 올해 지출한 금액 12만 원. 그래서 수익 12만 원에 비용 12만 원에서 첫 해는 이익이 빵원이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공사 완료까지 추가 소요 원가를 20만 원으로 추정했대요. 그럼 X년 말까지 총 30만 원 이미 투입이 되었고 20만 원 추가로 더 투입해서 50만 원까지 되면 완성이 될 것 같다네요. 그럼 진행률 60%예요. 그러면은 X년 말 누적 수익 금액 요거 얼마 하면 돼요? 60만 원에 곱하기 60% 36만 원 해주시면 되겠다. 근데 요거는 X년 말까지의 누적 수익이고요. 작년까지의 누적 수익이 10이니까 올해 추가로 인식할 수익은 36 빼기 12 24만 원이에요. 그리고 올해 비용 처리할 금액은 올해 발생한 원가 18만 원이요. 그래서 X년은 수익 24만 원에 비용 18만 원에서 이익이 6만 원이다 해주시면 되겠다.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5번. 우리 15번 문제 한번 견적을 내보자. 글자가 너무 많아요. 이거 읽어보는 데만 한 2분 30초는 좋게 걸릴 것 같다. 근데 2분 30초 걸려서 천천히 읽어본다고 해도 요거는 맞출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기 나온 꼬라지를 좀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1, 2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정답 어디 있을까? 뒤에 있을 거예요. 4번이나 5번의 확률이 매우 높다. 근데 난 이 중에서도 5번일 것 같아. 왜? 4번은 1년 거 물어봤고 5번은 2년 거 물어봤잖아요. 만약에 X 1년, 2년에 걸친 분석인데 하나씩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요. X 1년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무조건 X 2년이에요. 5번이네. 딱 걸렸네. 끝. 하면은 정답.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실전에서 볼 시간 있을까? 원가 관리 회계 풀어야지 이걸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빠르게 이루고 넘어가야 된다. 제대로 풀어보자. 그 다음에 주 세무는 고객에게 제품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수행 의무로 식별하고 제품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 각각의 수행 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뭐 뻔한 소리 하고 있네. 그 다음에 주 세무는 주한국에게 제품 A와 제품 B 이렇게 이전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계약을 X년 12월 1일 날 체결했거든요. 근데 요날 회계 처리할 거 있다 없다? 없다. 수행 의무 이행도 아직 안 했고 돈도 주고받은 거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회계 처리할 거는 없다. 그 다음에 받기로 한 대가는 총 10,000원이에요.
요거를 A와 B 개별 판매 가격 기준으로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겠다. 근데 조건 보니까 제품 A를 먼저 인도한 후 제품 B를 나중에 인도하기로 하였지만 대가 10,000원은 모든 제품을 인도한 후에만 받을 권리가 생긴다. 자, 우리 회사가 제품 A를 이전했고 B는 아직 이전 안 했어. 돈 받을 권리 있다 없다? 없다. B까지 다 이전해야지 돈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A만 이전한 상태에서는 수행 의무 일부 이행해서 수익은 잡지만 반대쪽에 채권은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뭐 잡아야 돼요? 계약 자산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B까지 이전해야지 네 채권 잡는 거다. 그 다음에 계속 X1년 12월 15일 A를 인도. 그 다음에 B는 X년 1월 10일 날 이전되었고요. 그 다음에 돈은 언제 받았다? X년 1월 15일 돈을 받았다. 그 다음에 주 세무는 제품 A를 개별적으로 판매할 경우 8,0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B는요. 판매 경험 및 유사 제품에 대한 시장 정보가 없어서 개별 판매 가격을 모르겠대요.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자녀 접근법밖에 없다. 만약 B 같은 경우도 관측을 하든 적절한 방법으로 가치 평가하든 개별 판매 가격이 나왔으면은 개별 판매 가격 기준으로 쪼개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관계로 자녀주급법 A가 얼마? 8,000, B가 2,000 이렇게 자녀주급법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요거 회계 처리해 볼게요. 먼저 2000X1년 12월 1일 회계 처리할 거 있다 없다? 없다. 요날 계약 체결했는데 수행 의무 이행도 하나도 안 했고 돈도 주고받은 거 아직은 없잖아요. 없다. 그 다음에 X1년 12월 15일자 회계 처리해 보자. 요날 8,000원짜리 수행 의무를 이행을 했다. 그러면은 수익 8,000. 여기다가 매출 채권 8,000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B까지 넘겨야지 돈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계약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2000X2년 1월 10일로 가볼게요. 요날 2,000원짜리 수행 의무도 이행했다. 수익 2,000, 계약 자산 2,000. 근데 X년 10월 1일 날 B까지 수행 의무 이행 다 완료했잖아요. 돈 받을 권리가 생겼지. 그러면은 계약 자산이 뭐로 바뀐다? 적절한 명칭의 채권으로 바뀌는 거다. 계약 자산 10,000원이 수치 채권 등으로 바뀐다. 요 두 회계 처리 합쳐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쪼개서 하는 게 이해가 더 잘 되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쪼개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언제야? 1월 X2년 1월 15일 돈을 받네. 현금 10,000원, 수치 채권 10,000원. 자, 요 문제는 수학 실력이 필요한가? 아니지. 고도의 국어 실력이 필요해요. 자료를 썰을 길게 쉼없이 풀어서 와 이거 국어 실력이 보통 정도라면은 풀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자. 1번. X년 말 수치 채권은 빵인가요? 그렇지. 계약 자산만 8,000원 있고 X년 말에는 수치 채권은 없다. 그 다음에 2번. 2000X년 말 계약 자산은 8,000원이다. 8,000원 맞지? 그 다음에 2000X년 수익 8,000원 맞지? 근데 이럴 줄 알아서 초반엔 정답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4번. X년 말 계약 부채 그딴 거 없지? 그 다음에 2000X1년 1월 10일 계약 자산은 2,000원 증가한다. 증가했다가 수치채권으로 바뀐 것까지. 그래서 5번이 맞다라고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어서 잠깐 다시 5번 맞지 않게 틀렸지? 왜? 2,000원 증가했다가 10,000원가였으니까 8,000원 감소한다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문제 16번 볼게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 세무가 2000X년 11월 초 고객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정보가 유로타 2000X년 수익 금액을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라이선스와 설비 두 개를 부여했나 봐요. 근데 변동대가와 고정대가 모두 개별 판매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볼게요. 주세무는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고객이 주세무의 상호를 사용하고 제품을 판매할 권리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했고요. 요게 추가로 상점 운영에 필요한 장비까지 제공하기로 했대요. 그 다음에 주세무는 라이선스를 부여한 대가로 고객의 월 매출액 중 3% 이렇게 받기로 했네. 그럼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수익은 얼마 잡아요? 고객이 매출 날 때마다 그거에 3%씩 수익 잡아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주세무는 설비가 이동의 시점에 설비의 대가로 150만 원 받기로 했대요. 근데 요 매출액의 3%도 라이센스의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고요. 150만 원의 고정 대가도 설비의 개별 판매 가격 반영하거든요. 두 개를 합친 다음에 나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따로따로다. 각각 개별 판매 가치만큼 돈을 받기로 한 거니까. 계약과 동시에 설비를 고객에 이전했고요. 고객의 엑슬년 11월과 12월 매출은 각각 700만 원과 800만 원이다. 그럼 엑슬년 수익을 잽싸게 구해보자. 먼저 설비 판매 얼마? 150만 원짜리인데 얘는 설비 이전 이미 했거든요. 150만 원 수익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수익. 고객의 올해 매출액이 11월, 12월 합쳐서 1,500만 원이고요. 요거에 3% 받기로 해요. 요게 45만 원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2000X년 수익 금액은 195만 원.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정답은 5번이었네요. 그 다음에 문제 17번 볼게요. 주세무는 제품 A를 2,000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의 일부로 앞으로 30일 이내에 2,000원 한도 구매대에 30% 할인권을 고객에게 주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할인권을 부여한 거 별도의 수행 의무가 맞아야 아니에요. 만약에 중요한 권리를 부여한 거라면 별도의 수행 의무가 맞고요. 중요하지 않다면은 별도의 수행 의무를 식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세무는 개정 8촉 활동을 위해 앞으로 30일 동안 모든 판매대에 10% 할인을 정할 계획인데 요 10% 할인은 30% 할인권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고객에게 30% 할인권을 주었는데 다른 애들도 기본 10% 할인해 준대요. 쟤는 몇 %짜리 할인권이나 마찬가지다. 20%짜리 할인권이나 마찬가지다. 왜? 기존 할인에 중복해서 써면 안 되는 거고 추가로 20% 할인만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세무는 고객의 80%가 할인권을 사용하고 추가 제품을 평균 1,500원 구매할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제품 판매 시 배분될 계약 부채는 얼마인가 물어봤네요. 일단은 이 할인권이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제시 안 했는데 배분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았으니까 중요한 권리여서 별도의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배분을 했겠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깔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은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전체 가격은 2,000원. 식별되는 수익무는 원래 판매하는 제품과 할인권. 먼저 제품의 개별 판매 가격이 얼마인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네. 그럼 뭐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00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요 할인권의 개별 판매 가격을 구해보자. 최대 2,000원까지 더 구매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2,000원까지 구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1,500원 정도 평균적으로 구매할 것 같대요. 근데 모든 고객이 아니라 80%의 고객만. 그럼 1,200원씩 구매할 걸로 예상된다. 근데 이 중에서 얼마?
추가적으로 20% 할인을 줘요. 그러면 할인권의 개별 판매 가격은 1,500 곱하기 80% 곱하기 20%에서 240원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거래 가격을 개별 판매 가격 기준으로 나눠볼게요. 2,240분의 2,000. 요게 제품에 배분되는 금액이고요. 요게 1,786. 그 다음에 할인권에 배분되는 금액은 2,000 곱하기 2,240분의 240, 214 이렇게 나오겠네요. 참고로 회계 처리 보여드리자면은 현금을 둘로 나누자. 먼저 1,786은 제품에 대한 대가인데 제품 이미 이전했잖아요. 수행 의무 이미 이해한 거니까 매출, 수익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14는 할인권에 대한 대가인데 얘는 할인권을 회수하면서 실제로 할인을 제공해야지 그때 수행 의무 이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수행 의무 이행 안 했으니까 계약 부채 잡아주시면 되겠다. 일단 여기까지 구했고 물어보는 것이 네, 제품 판매 시 배분될 계약 부채 얼마? 214원.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는 문제였네요. 정답은 1번이었네요. 네, 그 다음에 문제 18번 볼게요. 주 세무는 엑셀련 초 고객에게 기장치를 납품하고 기장치에 대해 유지보수 용역을 5년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수행 의무 2개가 식별될 것 같네요. 첫 번째가 기장치. 5년간의 유지보수 용역. 그 다음에 주 세무는 기장치와 유지보수 용역을 보통 따로 판매하진 않고요. 기장치와 유지보수 용역을 함께 정한 조건으로 거래 가격 180만 원으로 합의. 그리고 기장치와 유지보수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네. 일단 냅다 뭐부터 해야 돼요? 거래 가격 배분부터 일단 냅다 한번 해보자. 먼저 전체 거래 가격이 한 대당 200만 원이고요. 180만 원. 수행 의무는 2대가 식별된다. 기계와 유지보수 용역. 기계랑 그냥 용역이라고 하자. 먼저 기계 개별 판매 가격이 150, 5년간의 유지보수가 50만 원.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한가? 135만 원, 45만 원. 이렇게 거래 가격 배분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엑셀련 초 고객에게 기장치 통지를 이전했고요. 엑셀 말까지 유지 보수 계약도 계약대로 이행을 했대요. 일단 여기까지 회계 처리를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엑셀련 초 현금 200만 원 받았는데 150만 원, 50만 원 둘로 나눌게요. 135, 45. 먼저 135만 원은 요거는 기계장치에 대한 대가인데 이미 이행했으니까 매출 잡는 거 맞고. 그 다음에 45만 원은 용역에 대한 대가인데 이거 수행 의무 이행해서 안 했어요. 아직 안 했고 앞으로 5년 동안 할 거다. 계약 부채. 그 다음에 엑셀련 말까지 가볼게요. 45년에 5년이고요. 1년에 9만 원씩이겠네. 계약 부채 9만 원 까고. 요거는 뭐 용역 매출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다. 네, 요 상태에서 계약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2000X년 초
주 세무와 고객은 4년의 잔여 기간 동안 제공할 유지 보석의 빈도와 범위를 축소하기로 합의하고요. 4년간 제공할 유지 보수 용역을 20만 원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축소된 유지 보수 용역은 4년간 매년 동일하게 제공된다라고 하고 있다. 그다음에 계약 변경을 이후 제공할 유지 보수 용역은 기기장치 납품과 구별되며 계약 변경 전에 제공한 유지 보수 용역과도 구별된다. X년과 X년 인식할 수익 금액이 각각 얼마인가 물었다. 일단 X년 수익 금액은 이미 구해놨지. 네, 135만 원에 9만 원 하니까 네, 144만 원 1번. 이렇게 1번이나 2번이네. 그다음에 2000X년 수익 금액을 구해보자. 이거 어떻게 돼요? 별도의 계약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새로운 계약은 20만 원짜리인데 4년 중에 1년 제공되었잖아요. 5만 원 수익 잡는다. 이렇게 하셔야겠다. 정답은 1번이었다. 참고로 이거 X년도 회계 처리는 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일단은 돈은 미리 받았는데 막 환불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얼마 환불해주고 언제 환불해주고 등등등 이런 게 안 나온 관계로 요거까지는 회계처리를 하지가 못한다. 하지만 20만 원짜리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거니까 4분의 1, 5만 원 이렇게 수익 금액은 구할 수가 있는 거였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까다로운 문제들이 참 많았네요. 1차도 까다롭지만 2차는 더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3장 복합금융상품 이어서 할게요.